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제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예비비 주칠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제출 제3회 추경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포함되어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 계획 자체를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방재정법이 의회 의결을 받도록 정한 것은 지방채 발행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도 이후에 한 번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마치자마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임기부터 이어져온 내부 거래도 늘어나고 있고 2010년 이후에 없었던 공유재산 매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슨 이유로 재정 운영이 어려워졌는지, 재정을 만만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의회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6개의 지방채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집권시에 지방채 발행을 했지만 의회의 수전 승인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오늘 어찌됐든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담당 국장 의견이 중요한 말씀에서 추경 예산안 제안 상정 시에 지방채 발행에 관련 예상을 함께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금 본 회의장에 입장하는 그 순간까지도 본 의원이 속한 위원회, 본 의원이 위원장입니다만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거나 사전에 어떤 논의를 요구하는 것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정국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에 관해서 부천시 의회에 킹스패드가 그 분량을 따로 안건을 따로 만들어서 승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에 지금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지방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 동의 없이 이렇게 한다 하면 그때는 다시 방법을 논의하도록 의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예산 정액은 1조 3,923억 원이며 지입 결산액이 1조 4,114억 원, 지출 결산액은 1조 961억 원이었고 잔액 3,153억 원은 잔액 이루어졌습니다. 회계될 현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같이 설명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별도 분리 상정을 의장님이 안 한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설명하면서 간단히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국장이 제안 설명하기 전에 시장이 직접 지방채 발행 배경이라든지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시의 재정 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1조 3,688억 원으로 제2회 추경계획이 1,3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 디폴트를 선언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이런 복지 서비스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금액 추경에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지방채와
앞으로 끊임없는 자구 노력과 함께 지방 재정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깊신 이해 속에서 금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발행했다라는 것들을 설명했고 추경뿐만이 아니고 본예산도 사안이 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런 사전 설명이라든가 지방청 왜 발행하게 됐는지의 소상함을 설명이 없었다,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은 어떻게 한다는 건 여기까지 함께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나가기 싫지 다시 정확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같이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법정기간 전에 의원님들에게 발표해드렸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오는 요약서입니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재정노화위원님들께는 가장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예산 필요함과 계획예산 과장이 분하고 찾아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께는 자료만 드리고 개별 설명을 못 드리는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설명을 받든가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권을 선정합니다. 제7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8월 2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상임위별 3인씩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한 의원, 오늘 개회한 제198회 2012회 제1차 정례에서 지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2012회 기본조례 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18일 제2차 본회의, 9월 19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 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 대상은 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에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에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국주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기록국장, 원민보건국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 사업단장, 푸른도시 사업단장, 창조도시 사업단장, 365 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 소사, 오적, 3개국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정 제7항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임성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이었습니까? 이었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8월 말 현재 우리 시 총 부채, 즉 빚이 통합관리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차입 1,680억 원과 지방채 누적잔액 748억 원 등 총 부채 2,428억 원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시를 경영함에 있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포퓰리즘적 마다한 복지정책과 선심성 행정에서 비롯된 열악한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사노인복지회관은 건물 면적 및
가용 공간 대비 수요가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의 복지관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괴안동 주민자치센터는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두 건물을 병합하여 다목적 복합문화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앞에 지방자치 정의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주민들의 행복권 추구와 지방자치를 민주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을 위한 공법인 것입니다. 외국의 예로 유럽 등 일부 도시에서는 지방의원 내각제의 실행으로 포괄적 지방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체제로 구성 운영되고 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 연계를 맺으면서 독립적인 정부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영국에서 발전한 주민자치와 구별되면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형의 단체자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고 지방의 교육자치나 치안자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의 권한사항만 위임받은 한계된 법인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처리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부 반론으로는 일부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학술적 논리로 법의 용어와 별개로 일반 관례용 용어라고 하면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학술적 논리보다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른 명칭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권한의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용어 사용은 법률에서 규정된 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방피아를 협파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되어 온 퇴직공직자에 대한 정강 애우의 관행과 서로 봐주고 눈 감아주는 인관유착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대기 중에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개발과 성장을 중요시하는 우리 정부와 안전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는 기업 간의 유착관계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뼈아픈 재난으로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 연결고리인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에 산하 유관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발탁되거나 또는 반어사업을 하기도 하며 행정기관과 관계있는 사업을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하여 이른바 관료와 마피아를 합친 광피아가 사회적 공무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시는 고거기와 동일한 방향으로 부채에 들어가 있는데 협소로 인하여 대중교통이 통과되므로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구조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시는 고거기를 전면 철거하여 평면 교차를 해야 합니다. 시는 고거기 철거 후 평면 교차로 해도 교통 흐름은 현재와 같을 정도입니다. 상하이 건물 주변은 대중교통 정차로 인한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신고청 복원된 곳에서 바라보는 도시 경관이 매우 양호하죠. 도시 미적인 감각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제1차 본회의 사례를